반갑습니다. 상속증여TV 임성사입니다. 예전에 어느 재력가가 연대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언자가 사망을 하자 그 연대 측과 상속인 간에 유언장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서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이렇게 유언이 그렇게 연대적으로 한 푼도 출연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방식이 있고 협의에 의한 분할 방식이 있으며 법정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유언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그러면 법정 지분에 의한다든지 협의 분할에 의해서 재산 분할할 그럴 소지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유언 종류에는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 이 5가지가 주로 있는데 주로 쓰이는 방법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단점은 뭐냐? 비용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것은 그 유언자가 스스로 자기 필체로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유언장이 진실한 것인지 가짜인 것인지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나중에 유언장대로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반드시 검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보면 유언의 전문이 들어가야 되고요. 작성 연호일, 주소, 성명, 그리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날인을 한다고 해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날인을 생략한다든가 그래도 이게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쟁 소송 사례에서는 그 유언장을 100억을 이렇게 대학이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날인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 판단은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쓸 때는 민법 규정에 맞게 그 요건이 맞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유언장을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 그럼 유언장이 여러 개 나와버렸다. 그럼 어떤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인지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일자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것이고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은 전부 다 효력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상속증여 업무를 종종 하면서 신고도 해주고 조사도 대행해주고 있는데 제가 접하는 유언장 중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속세, 절세 대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상속세를 절감하려고 그러면 상속 개시 임박해서는 상속세 절세 대책이 조금 제한되긴 해도 배우자 공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좀 높이는 쪽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고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상속 공제가 전혀 안 되는 방향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상속세를 과도하게 많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선순위 상속자가 아닌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을 해버린다든가 며느리에게 주기도 한다든가 그러면 선순위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공제가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유언장 내용을 통해서 세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대로 그 상속재산을 분배됐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세당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과세당국의 유언장이 노출될 그럴 그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분배로 대체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즉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삼남 누구에게 사전에 현찰로 준 얼마는 미리 상속의 일환으로 줬으니까 이번 상속재산 유언을 하면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받은 것이 삼남에게 준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그걸 알았다고 그러면 과연 현찰로 줬다는데 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언제 증여를 한 것을 파악하려고 올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증여한 지 상속개시가 10년 이내라. 그러면 상속재산에 가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년이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노출된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물론 증여를 사전에 받으면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지요. 그렇지만 유언장에까지 그렇게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를 불분명한 것은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상속증여세 세무 전문가로 하여금 유언장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언장을 보시면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겠다. A 재산은 장남, B 재산은 장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주가 되는 그런 유언장이 많은데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본인이 평생 지니고 삶을 지탱해왔던 그 삶의 가치가 뭔지 그 영적인 유산은 무엇인지
가족의 좋은 전통은 뭔지, 재산이라는 권리만 이렇게 물려주지 말고, 그 좋은, 본인의 가치도 같이 의무조항으로 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또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를 연장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 재산을 한 사람에게 전부 줘버렸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